이번 네. 시간에는 카를로 스카르파, 베니스의 장인은 아니고 베니스의 건축가. 네, 이탈리아 건축가고 디테일의 장인으로 알려진 이 스카르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이제 베네치아를 휴가로 다녀왔거든요. 사실 거기 간 이유는 독일 락밴드 람슈타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다녀온 건데, 음, 가는 김에 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건축학과 나온 사람들의 약간 병은 이제 내가 가는 장소에서 특히 해외인 경우 좀 유명한 건축가가 한 건물이 없나? 이런 거를 참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그치? 스카르파를 좋아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베니스 건축가인 거 몰랐었어요. 그냥 찾아보다가 베니스 건축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툼바 브리온에 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베네치아에서 이제 그 돌로미티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 브리온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베네치아 공항에서 인아웃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 날 독일로 돌아오는 공항을 올 때 이제 들려서 여길 보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그렇게 가깝진 않지. 거의 베네치아에서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 네, 타고. 한 11시 음, 방향으로. 지도로 봤을 땐 그랬던 것 음. 같은데. 음, 맞아요. 음, 일단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해할 부분은 이제 스카르파. 음.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제 1906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죽었는데, 베니스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는 센다이에서 머리를 부딪혀서 계단 내려오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건축을 시작한 건 아니고, 초반에는 무라노 공방이라는 베네치아 근처에 몇 개 섬이 있고, 요즘은 거기도 유명해져서 한국인들이 베네치아 들렸다가 무라노 섬 쪽으로도 가는데, 유명한 이제 공방이 많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예술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건축가로 들어선 케이스 같더라고요. 그 건축학교에 입학을 하고 처음에 이제 유리공방 쪽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건축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건축가의 길을 갔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볼 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이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이 사람이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물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건축에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요. 프랭크 로이드 그래서 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갔다고 난 얘기를 들었었어. 이제 프랭크 어, 로이드 라이트가 그 도쿄 제국 호텔을 만든 음, 것도 있고 그때 프로젝트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려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 와가지고 일본의 그런 정원 양식, 착용이라든지 음. 그거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 기본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일단 브리온 묘원에 갔다가 음, 음,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번 온상 공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와중에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음, 그런 사전 정보를 모르고 브리온 묘원에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탈리아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 굉장히 동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를 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브리온 묘원에 가서 받았거든요. 어. 또 이 사람의 이제 작품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뭐 몬드리안과의 만남이라든지 뭐 폴 클레라자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많은 영향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작품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 스카르파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건축사 수업 때 제가 존경해하는 K 교수님이 이 칼로 스파르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서리에 창을 내는 이거를 보여주고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브리온 면에서 기대한 것은 모서리를 뚫는 창이었거든요. 음, 근데 음. 이 창은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예술가의 조각가의 이제 무제움에만 있고 브리온 묘에는 이 창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이 너무 사람이 멋있지 또 않아? 건축가답게 가구도 제작을 했어요. 유명한 건축가는 꼭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가구까지 항상 손을 대거든요. 너무 멋있고 근데 이 철골 이 구조가 이 사람의 건축에서도 계속 보이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전 되게,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 사진 못하겠지만 가격을 알아보니까 9,500유로. 1,000만 그래서, 원 정도야? 아, 1,000만 원 아, 이상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게 싸겠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도 한 했습니다. 500만 원 할 거야. 테이블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인 게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너무 세련돼 보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테이블을 적어도 80년 전에 만든 거 아닌가 싶은데, 야, 정말 그쵸. 디자인이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막 바우하우스라든지 그 근현대 건축가들이 장식을 다 빼고 정말 필요한 요소들만 넣어가지고 만든 디자인들이 음, 여기서도
많이 물씬 풍긴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 사실 제가 느낀 카를로스 바르카는 굉장히 장식적인 사람이거든요. 그치, 어, 장식적이지. 응, 응, 그래서 되게 하여튼 되게 신기했어요. 이 모던한 책상을 보면서. 응. 이제 제가 아, 여기도 갔었는데, 이제 올리베티 쇼룸이라고 베네치아 그 중심가 광장, 산 마르코 광장에 위치하고 있고, 카를로스 파르파 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그 그림, 떠있는 계단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살들이, 이때도 이 창살을 보면서, 되게 일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역시나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여기서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그래서, 사진은 음, 외노자가 찍은 사진이야? 네. 잘 찍었다. 색감이 되게 좋네. 응. 그것도 보여줬겠죠. 아,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툼바 브리온으로 들어가 보자면, 툼바 브리온의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응. 묘원의 한국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묘원이 한국어로 검색을 하니까 종묘와 서원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툼바 브리온에 갔을 때 굉장히 좀 낯선 장소였거든요. 한국에는 사실 공동묘지를 그렇게 해놓진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게 이제 우리들의 문화인데 그게 좀 낯설어서 도대체 묘원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종묘랑 서원이나 병산서원, 뭐 서원 이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제사를 지내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역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달라서 근데 종묘와 이걸 서원은 좀 많이 다르지 않아? 종묘의 서원 경우에는 죽은 영혼을 담아놓는 곳이고, 왕들의 그쵸? 그치? 그리고 서원의 경우에는 서원도 학교 아니야?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아, 그래. 학생도 가르치고 응, 제사를 응. 지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사 병산서원 뒤에 이제 모셔놓은 그 음, 묘라고 해야 되나? 쉬라인인 거지? 신사? 그걸 이제 그걸 서원이라고 이제 하는 소원. 거구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그래서 묘원이 그 네이버 사전에 정묘와 소원 이렇게 나타나서 음,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묘원이라는 게 뭘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나 했는데 저 생각에 떠오른 건 이제 종묘였거든요. 이렇게 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리는 거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서양식의 묘원은 이제 이런 식이고 음, 이 사진은 이제 브리온 묘원이잖아요. 그래서 음, 브리온 가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브리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길래 카이로스 음. 파를 썼나 했는데 요 브리온 베가라는 그 스피커 아시죠? 오디오, 음악 스피커. 오디오 요거를 이제 만든 창업주더라고요. 주세페 브리온이 죽었을 때 말하자면 아내의 이제 브리온 여사가 우리 남편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그 묘원을 만들어 달라고 칼로 스파르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원래부터 친했대. 친분이 어, 있었대. 건축비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제약 없이 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베네치아는 이제 아래 보듯이 이 수많은, 이거 제가 제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는 이 남쪽에 위치해 있고, 훔바 브리오는 약간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차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사이트 플랜인데, 저는 이 1번, 이 공동 묘지 입구로 들어가서 10번을 통해서 이제 감상을 했고 2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2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에 지금 빈 공간은 약간 다 이제 공공 공간이야? 아, 묘 공간. 묘예요. 다 묘들을 다 이제 묘들이 있어요. 음, 이런 식의 풍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풍경들이 있죠. 묘지 음, 많고 이런 식의 풍경들이 1번 위에 빈 공간에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제가 간 순서대로 약간 이거는 사진으로 보는 답사기 같은 거라 제가 간 순서대로 사진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10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10번이 저 나무 뭐냐?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 양옆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묘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게 이제 되어 있고 브리온 묘원의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이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그네처. 음, 시그니처가 이렇게 두 개의 원으로 이게 사실 메시카 피시스라고 음, 하는데요. 이 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두 원을 원 중심에 이 원이 중심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 원의 중심이 되는 다른 원에 놓이도록 이게 바로 메시카 아, 피시스라는 건데 사실은 이 한 중심에, 원이 다른 원의 중심에 놓여 있어 갖고 정사각형도 만들어지고 뭐 거리는 이렇게 다 똑같고 이런 거예요. 이 기하학적 도형이 약간 어, 그 보통 이제 이탈리아나 이 서양 유럽의
이제 신성한 건물에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해요. 어, 그래서 만돌라, 이탈리아어로 아몬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윤곽은 종종 이제 성자의 윤곽 그 형상을 하기도 하고, 음, 하여튼 그 고딕 건물의 뭐 창문 장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유클리드 기하, 야, 하여튼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음, 이게 사실 서양에서도 이렇지만 동양에서도 약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부처도 나오고 약간 하여튼 그런 식인데, 저는 여기서 한쪽 원은 빨간색이고 한쪽 원은 파란색이잖아요. 이건 저만의 추측인데, 음, 카를로스 카르파가 일본이나 뭐 불교의 동양 철학을 어쨌든 보긴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어, 음양이잖아요. 한국의 아, 태극기도 이제 음양으로, 가운데 원이 음양으로 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거든요. 파란색이 음이고 빨간색이 양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 브리온 부부의 결합을 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혼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아. 나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왜 이 색깔을 선택했지라는 생각을 음, 했었거든. 왜냐면 이 카를로스 카르파가 처음에 유리공예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카를로스 카르파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이제 색깔들을 사용하거든. 그러다 음,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색깔들이 되게 다양했을 텐데 왜 하필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왠지 외노자가 이야기해 준 게 어느 정도 왠지 비슷할 것 같고 아까 음. 그 아몬드라는 이야기라든지 이 두 개가 중첩됐을 때 만들어지는 네, 그 안에 있는 타원이라고 해야 타원, 되나? 요, 그게 요 이제 모양은 이제 모양이 아몬드. 이제 아몬드 모양이기도 하다 아니면은 물고기 물고기의 불에 방방. 어. 그래가 그런 부분이랑 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로 이걸 명칭을 막 부르더라고. 이건 이제 밖에서 찍었을 때 이제 똑같이 내부와 비슷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어 알 수 있고요. 날씨 진짜 이- 좋았네. 이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는 이 카를로스 카르파가 도대체 어떻게 야. 이렇게 계단을 뛰어서 했나.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를 사진 찍고 좀 편집을 좋아하니까 그럴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계단에 있는 이 뭐라 그래, 이 사선이지만 이 계단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언어가.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불리오 묘는 굉장히 시적이에요, 정말. 한 개의 그 이야기가 있는 예술 작품 같아요, 정말. 어. 건축 언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간격, 띄움, 항상 띄워져 있고, 항상 이렇게 브리오 면을, 사이트 플랜을 보면은, 처음에 말하자면 이런 입구로 들어가서 12번으로 가는 그 명상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또 엄청난 그 수련 연꽃이 이제 있는 그 작은 연못이 있고, 그리고 이 8번이 이제 이 브리온 부부가 묻힌 그 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가게 되면 예배당으로 가게 되고, 음. 예배당이 이제 3번인데, 그 예배당 맞은편에 가족들을 뭐 기릴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작은 파블리온이 또 있거든요. 이런 구성 자체, 그리고 내가 이 3번이나 이 명상이나 뭐 12번 그 가는 그 메디타치온 센터를 가게 되면서 느끼는 이 자연과 건물에 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탈리아적 같지 않아요. 이탈리아는 시에나 광장이라든지 광장 같은 경우는 하나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으로 이제 무엇이 펼쳐지잖아요. 가족 묘도 100% 이제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묘원 가면은 꼭 가운데나 하여튼 입구 쪽에 엄청난 커다란 중심이 되는 무엇인가 있고 그 주로 묘들이 이렇게 안치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그런 구성도 아니에요. 음. 약간 파노라마식으로 굉장히 동양적으로. 그런데 또 완벽하게 동양적이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서정적이고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말하자면 입구를 반대편으로 바라보았을 때 스카르파는 한 개도 뭐 하나 무엇도 소홀하게 이렇게 한 곳이 없어요. 정말 음. 구석구석까지 이런 무늬가 펼쳐져 있고, 콘크리트 공법을 어떻게 했나 보고 싶어서 찍었던 거고요. 옆면인데 요건 이제 철판. 음. 원은 이제 철판으로 만들었고, 이 위에도 이제 채광도 이제 창문이 있어서 채광이 둘러오고, 여기 앞에도 물로 이렇게 10번이라고 하죠. 어. 여기 앞에도 이제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베네치아라는 지역성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베네치아가 이제 물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온 묘원에서도 굉장히 물의 요소를 잘 활용을 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건축물의 콘크리트 그 어떤 면에 물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래서 위에 천장에 보시면 음.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말하자면 그 명상센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어서 이렇게 오, 보면은 정말 와, 이 연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안에 스면은 보이지 않아요. 연못의 풍경이 전체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약간 낮게 일부러 그랬겠죠? 이렇게 앉아라 이거지. 되어 있고, 역시나 이 보이는 스카르파의 디테일. 근데 이 기둥이 사실 그 저는 아까 보았던 그 식탁, 책상의 그 것과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와. 기둥도 한 번에 꽂은 게 아니라 다른 기둥을 말하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쁘니까 그랬겠죠? 뭐 사실 이게 이것이 다 나무로 만들 때 많이 하는 방식이잖아, 이런 게. 얇은 나무 그 한 아, 2cm에서 4cm 되는 강목을 두껍게 그 강한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네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음, 만들어내잖아. 그런 것, 근데 이제 이 음, 사람은 금속으로 그거를 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장식까지도 장식적이고, 그리고 앉아서 봤을 때 앉아서 보면 이런 틈이 있고, 이렇게 또 아까 보이는 그 베시카 피시스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앙으로 딱 보게 되면 이 정확하게 이 브리온 그 부부의 묘원이 딱 보여요. 오. 그러니까 이런 연출까지 했다는 것이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래서 외노자가 앉았을 때의 뷰야? 예, 제가 두 개 다 찍은 거예요. 하나는 이제 초점을 나갔을 때 하는 거랑, 하나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찍은 거죠. 야, 서 있었을 때였는지 안 서 있을 때였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모든 그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다 시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야, 이 사진 너무 음, 멋있다. 음, 그런가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을 바라보면 저는 약간 소뿔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장식과 함께 이 나무와 금속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반을 열어둬갖고 비치는 이제 채광. 카르파는 여기서도 굉장히 빛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틈이 있고 그 틈을 사이로 항상 햇빛이 들어와요. 음. 맞으면 브리온가의 묘로 갈 때 이제 비치는 풍경이고, 전 사진 음, 보면은 살짝 그 오른쪽에 수공간이 있는 게 기분이 되게 음, 좋다. 맞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도 전 이걸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입구 맨 끝으로 나왔을 때 보이는 이제 곳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단을 이렇게 하나 주고, 또 여기에 그 카를로스 카르파가 배웠던 그 유리 타일들로 음.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 동그란 원을 그려놨는데, 편집했는데 이제 8번으로 가는 길입니다. 8번으로 가는 길이고, 8번 밑에서 바라봤을 때 작은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에서 이제 묘를 바라봤을 때, 이 두 부부의 묘를 바라봤을 때 모습이고, 계단을 항상 그냥 안 해. 맞아요. 아까 시작된 그 물이 여기 와서 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리온 묘에서 시작된 그 물이 이 수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그란 그 원 같은 것들이 따라온 것과 만나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먼저 이제 죽은 그 주세페 브리온이 아내를 마중 나왔다. 뭐 이런 음, 식으로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흐르는 수통.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도 원래 물이 흘렀을 것 같은데 말랐는지, 그래서 이 왼쪽이 말하자면은 도리온 묘에서 나온 수통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묘도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랑 돌이랑 이렇게 같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또 내부에는 이렇게 본인이 타일로 장식을 해놨는데, 이 약간 저는 또 느낀 게 약간 물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묘는 대지 위에 가장 햇빛이 잘 비치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딱딱한 그 콘크리트 껍질 안에는 이제 약간 화려한 타일로 된 물결 모양의 타일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화려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맨 밑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은 카로 스파르파가 묻힌 곳이에요. 음, 그래서 가는 길에서 바라본 곳이고, 이제 요런 표현. 카를로스 카르파도 여기에 묻혔어? 네, 음. 서서 묻혔어요. 마지막 그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묘원에 묻히고 했어요. 예, 살아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집안 묘원인데 가서 그쵸, 묻힌 거네. 되게 친분이 있어서 그 그쵸. 와이프가 카를로스 카르파의 채를 갖고 와서 그 벽에다가 세워가지고 음, 이렇게 음, 여기다가 음, 음. 붙였다고 세워서 하더라고. 묻힌 것도 약간 좀 신기했어요, 저는. 음.
그래서 그 음, 묘비를 스카르파 아들이 이제 그 맞아요. 바닥에다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카를로스 스카르파 죽기 전에 카를로스 스카르파가 디자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들이 했다는 음, 이야기도 있고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 이제 이 문의 디자인, 굉장히 금속과 나무와 콘크리트를 잘 쓰는 사람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소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굉장히 장식적이지만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그 하얀 모래정원에 하얀 이렇게 모래정원, 그림 그리는 거. 음, 그런 느낌이 막 있는 것 같네. 그것을 보면서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래가 열려 있고 이 내부의 벽을 보면 위가 열려 있어요. 이런 식도 어쨌든 좀 저는 동양 철학에서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동양 철학을 그런 잘 것들. 몰라가지고. 어. 이 여기를 지나서 가면은 이제 여기 끝에 카를로 스카르파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가봐 이거 여기에 묻힌지 몰라가지고 음, 가보지 못해서 그때 인터넷 사진으로 찾아서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카를로 스카르파의 묘지고 여기에 서서 묻혀 있는 그런 이제 예배당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음, 가면 저는 이 창살 자체도 너무 일본적이라고 그러네. 생각을 했어요. 일본틱하네. 이게 되게 이건 웃긴다. 제가 나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 창살을 디자인을 할 때 저 비율을 조금만 바꾸면 한국적이거든. 근데 조금만 맞아요. 바꾸면 일본적이야. 이게 되게 신기해. 음, 눈이, 음, 우리들이 지금 음. 갖고 있는 익숙해진 그 비율이. 여기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도 진짜 특이하고 이 예배당은 그리고 영화 듄의 속편에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 한번 보실 때 참고하면 좋겠고 이 예배당으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원형의 그 문을 바라본 모습이고 예배당의 중앙부고요. 천장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 이 안에 있는 이 계단과 이 마른 목골로 해놨어요. 하여튼 조금씩 비틀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 예배당도 본인이 제작한 가구로 이렇게 해놓았고 그리고 뒤에 역시나 또 이 똑같은 원의 무늬가 보이고 여기는 그 초록색이네. 원래 파란색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음, 좀 뭔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바랬나? 의미모를 이런 무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여기는 처리를 이렇게 처리를 좀 칸을 띄어서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예배당 중심으로도 역시나 물이 흐르고 있고 이게 나가는 문이고요. 나가는 문 역시도 이제 일본의 그 창살 무늬 같은 걸로 표시를 음, 해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단을 항상 띄어놨어요. 이렇게 어떤 단도 이 땅과 접하게 보이는 곳이 한 면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 바라본 이 예배당의 모습이고 물속 뭐야? 안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에 있는 이제 수변 공간이거든요. 이 수변 공간 안에까지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뭐를 위해서 한 걸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미래의 건축학도를 위해서 이런 걸 해놨나 싶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다. 그렇기에는 이 사람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역시나 연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고 이거는 이제 옆 측면 예배당의 측면. 그래서 지금은 이 묘원이 FAI라는 그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 구역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벽도 이런 식의 항상 똑같은 아까 보았던 계속되는 언어로 처리를 하는 모습이고 모서리들이 항상 다 이런 식의 그 음각 양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족 묘원을 보면은 이제 가족을 기리는 그곳을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족들을 기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여기에 묻혔나 싶기도 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빛이 항상 채광에 신경을 썼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디자인을 해놨는데 음, 이게 묘비인지 아니면 그냥 뭐 장식용 무엇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맨 끝에 보면 이게 한자거든요. 쌍희희예요. 이 글자. 음. 그래서 기쁘다, 스카르파는 기쁘다. 기쁠 희가 두 개.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슬프다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묘원의 공간들을 굉장히 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뭐 그러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으면 알 수 있어요. 명상하는 공간의 스케치, 일어났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왠지 아까 이것들. 외노자가 찍었던 사진은 서서 봤을 때 위치일 것 음. 같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물 안에서의 그 연결점도 이렇게 작은 저
계속 본 음, 언어로 계속 이어져 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거는 하루 스카르파의 스케치였습니다. 추천. 역시 석사. 역시 석사. 끝났습니다. 재밌었다. 변태다. 어느 한 음, 구석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디테일 조명들이 필요했을까? 혹은 음. 어떻게 소통을 했지? 이런 게 굉장히 스케치가 이 세 장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쑥 훑어가면서 음, 뭐 잔디 아빠도 이야기할 거 있으면 편하게 들어와도 될 것 같고 나도 생각했었던 이야기들 있으면은 편하게 할게.